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진호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2가지 이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내용이고요. 자, 우선은 분쟁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 사례인데 이제 간경화 병력을 미고지했다라는 이유로 해지가 됐다고 해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 간경화에 대한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이제 고객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이제 계약 해지 통지를 했어요. 자, 어쨌든 이분이 간경화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해지 통지를 한 뒤에 4개월이 지난 뒤에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뇨 병력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해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내용에는 지금 이게 해지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 어쨌든 회사는 처음 계약을 해지할 당시, 그러니까 해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당뇨병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당뇨 병력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1개월이 경과가 됐다. 그러니까 해지 통지를 받은 4개월 만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보험회사의 주장은 요거랑은 달랐어요. 당뇨 병력을 해지를 안내할 시점, 그러니까 4개월 전에 그때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이미 밝혔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을 했던 당뇨로 위반을 했던 상관없이 어쨌든 너는 위반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맞고 그거로 인한 해지는 정당하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정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험 계약은 어쨌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회사에게 지불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생명이라든지 질병, 상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된 보험금을 회사는 지급을 할 것이라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피보험자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그 위험도죠. 예를 들어서 병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혹은 직업이 위험 직종에서 근무를 하는지 혹은 안전한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는지 등등. 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일정의 양식을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기에 사실대로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법 651조에는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런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 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제척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이 기간 안에는 보험회사한테 해지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위반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따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한 그 위반 사실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자, 또 그리고 해지를 할 때 의사표현, 그러니까 회사의 의사표시죠. 이게 제척 기간을 경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약관의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위반했을 경우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상법 651조에 대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자,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료 받은 날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해서는 1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 자, 이 중에 한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강제 해지를 시킬 권한이 사라집니다. 자, 2년에 대한 얘기가 있죠. 2년에 대한 얘기는 가입하고 나서 2년 동안 어떠한 청구권이 없었던,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2년이 넘은 경우에는 역시 해지를 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개월 안에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험회사가 1개월 안이라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을 어떤 예를 들어서 의심이 된다, 의심할 사유가 있다라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날, 그 날로부터 1개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사례는 이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할 때 그 두 가지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다 고객에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 그리고 또한 제척 기간을 그 두 가지 고지 의무 위반건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강경화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약의 원복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회사는 거절을 했죠. 당뇨도 너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지는 정당하다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약관상에 이제 고객에게 해지 통보를 할 때는 당신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해지를 합니다. 이 정도 통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았는지, 어떠한 고의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불고지, 부실고지한 이 위반 사항이 이 계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에게 반대 증거가 있거나 억울하다면은 이거에 대한 증빙을 하라고 또 그런 기회도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고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런 통지로만 만약에 끝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걸 위반했는지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게 되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계약자가 그 해당 해지되는 건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겠죠. 자, 또 예를 들어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실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고객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건으로 그러면 제척 기간을 계산할 때 이거를 언제 시점, 그러니까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자, 보험회사가 이제 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가입자가.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시킬지 유지시킬지 등은 이제 회사의 판단에 따르겠죠. 자, 또는 해지를 할 경우에 해지 통보를 할 때 위반한 사실 내용을 모두를 다 고객에게 전부 다 명시를 할 것인지, 뭐 아니면은 일부 중요한 내용만 명시를 할 것인지, 이것도 회사의 판단인데요. 자, 어쨌든 이 해지권에 대한 행사가 정당한지를 판단을 하려면 결국 고객한테 앞에 말한 것처럼 해지 통보를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두 가지 이상의 병력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두 가지 이상의 각각의 병력을 토대로 각각 이 고지 의무 위반 건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두 건을 각각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각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해지권의 제척 기간 역시도 그 두 건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보험회사가 2개 이상의 고지 의무 위반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하나의 사실만 기재를 해서 해지 통보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제척 기간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지금 사례처럼 방금 해지된 그 건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 사실이 고의 및 중과실이 없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계약을 원복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처음엔 고객한테 안내하지도 않은 다른 위반건을
다시 꺼집어내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돌려 쓰는 거죠, 결국에. 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제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 이런 회사한테 해지권을 굉장히 단기간에 결정을 하게끔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위반을 둘러싼 법적인 관계에서 결과를 이제 굉장히 빠르고 조속하게 확정을 시켜서 계약자의 어떤 법적 지위가 이렇게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만든 제척기간 이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분쟁 사례에서는 결론은 이제 계약이 원복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처음에 회사는 강영화에 대해서만 고지의무 위반건을 문제 삼았고 결국에 그 건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었다라는 게 판단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당뇨를 또 핑계 삼아 끄집어서 그래도 고지의무 위반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당뇨건은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인 1개월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시킬 수는 없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자, 이런 게 있죠. 고지의무 위반건이 여러 건이 있다라면 각각 개별적으로 그 사안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계약이 원복이 됐어요. 하지만 계약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뇨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해지가 안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입한 내용에서 당뇨와 인과관계가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계약자 피보험자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설계사가 저한테 가입하고 이거 고지하지 않고 뭐 2년만 지나면 괜찮다. 3년 지나면 괜찮다. 그러니까 청구하지 말고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고객분들이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제척기간이 2년, 3년을 염두에 두고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척기간이 끝나서 강제 해지는 안 될지언정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청약할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